이번 시간에는 스트래티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코드를 좀 작성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지불 방법이 여러 종류일 수 있죠. 카드로 구매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매할 때 구매 서비스라는 걸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구매 방법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할 건데, 이렇게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매할 때 카드로 페이를 지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퍼체이스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페이라는 메서드가 없죠. 페이라는 메서드로 만들어 줍시다. 빠른 수정으로 create 메서드 하면은 purchase 서비스에 페이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파라미터는 페이 방법, 페이 메서드라고 할게요. 페이를 카드로 지불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간단하게 그냥 콘솔로 찍어 볼게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ystem.out.println보다는 리절트가 카드로 지급이라는 문자열이 넘어오겠죠. 이렇게 하고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 결과는 이 테스트가 원래는 처음 설치할 때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사이드바로 옮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조 사이드바 있죠. 보시면 스트래티지 테스트 실행이 됐고 초록색,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카드로도 지급할 수 있지만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테스트를 해보면은 얘는 실패를 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카드로 지급, 요거 로직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로직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추가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카드하고 원위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스위치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 카드가 들어오면은 카드로 지급, 현금으로 들어오면, 머니가 들어오면은 현금으로 지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뭐 결과는 돌리면 이제는 성공하겠죠. 네,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애플페이로 지급 이런 게 또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테스트 코드 돌려보면 네, 성공. 네, 그러면은 뭐 지불 방법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될까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그 5원칙 중에 OCP를 지키지 못한 코드가 되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객체지향이라는 그런 개념 설계 원칙을 몰랐을 때 작성하는 코드. 페이 방법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 스위치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추가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 패턴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죠. 매번 지불 방법이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페이 메소드 안쪽에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 원칙을 배웠으니 그 원칙을 좀 활용을 해서 한번 다시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ategy pattern.drawIO라는 확장, drawIO라고 확장자를 주게 되면은 요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확장이냐면은 draw.io라는 확장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일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UML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urchase 서비스라는 이제 클래스 서비스를 이제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pay 메서드에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그냥 받았죠. 그다음에 return도 이제 스트링. 자, 그래서 이제 pay 메서드를 스트링으로 받아서 얘를 그냥 그대로 내부에서 로직을 처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서 pay 방법이 추가가 되면은 이 내부 로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OCP 원칙에 의해서, 그럼 얘를 좀 분리를 해서 만들어 보자. 이 스트링으로 넘겼을 때 각 클래스를 이제 호출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디펜던시를 가져야 되죠. 이렇게 디펜던시는 선을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그림으로 이제 코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딩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머니하고 이제 애플페이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이 됐으면 이제 빠른 수정을 통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빠르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애플, 페이 카드, 그 다음에 페이 머니. 이제 요 애플페이로 지급, 현금으로 지급. 요거가 이제 요 로직이 페이 메소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클래스로 다 뺐죠. 다 뺐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카드로 지급했을 때 필요한 로직을 이 파일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페이라는 메소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수정적인 로직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 퍼체이스 서비스의 페이 메소드가 부담하는 영역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나요? 네, 녹색 떴죠.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뭐 리팩토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뭔가 코드를 개선을 해야 될 때 미리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코드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수정해 나가면서 조금씩 코드가 더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 애플페이가 아니라 이제 삼성페이를 추가를 한다 그러면
페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케이스를 추가해주는 작업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의존성 역전이죠. DI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액체 지향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 파라미터 받는 거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아서 스위치로 처리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이 페이 메소드가 처리하는 거에 대한 로직을 인터페이스로 선언하라는 거죠. 코드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UML을 보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두자고요. 그대로 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불 방법이죠. 페이 카드, 페이 머니, 페이 애플 지불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페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행위에 대한 그 추상 개념은 지불한다 라고 하는 추상 개념은 동일할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을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페이 메소드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페이라는 추상적 행위는 동일하니까 페이라는 거를 메소드를 선언을 해놓고 얘네 이 퍼체이스 서비스의 페이는 디펜던시를 얘를 바라보는 거죠. 페이 메소드를 바라보고 파라미터를 페이 메소드 타입으로 페이 메소드 타입으로 받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페이 메소드에 페이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코드가 어떻게 변경이 되냐? purchase pay의 스트링이 아니라 pay method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해서 나는 이 pay method는 pay 이렇게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외의 로직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페이 메서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만 받을 수 있다면 페이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 그 클래스들이 알아서 동작을 해서 리절트를 넘겨주겠죠. 자,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게요. 빠른 수정, 아이고. 메서드도 만들고 그러면은 페이 메서드 인터페이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퍼체이스 서비스에서 페이 카드를 호출했던 거를 이제 디펜던시를 끊어야겠죠. 이렇게 끊고 페이 카드는 페이 메소드를 구현하게끔 하면 됩니다.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화살표 모양이 적당한 게 없네요. 뻥 뚫린 화살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체이스 서비스는 메서드, 페이 메서드 인터페이스만 디펜던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페이 메서드에 대한 각 클래스들을 페이 메서드를 구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들은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 애플은 보시면은 이제는 디펜던시가 퍼체이스 서비스는 페이 메서드만 바라보면 되죠. 이 뒤에 들어오는 거는 실행할 때 넣어달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런타임이라는 거죠. 조금씩 런타임과 컴파일 타임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조작 처리를 하고 테스트 코드를 이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서 퍼체이스 서비스에서 서비스.점 이제 페이를 호출하는데 이때 페이 메서드를 받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페이 메서드를 호출한 구현은 클래스들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면 될 겁니다. 카드로 지급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네, 카드 로직. 그리고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아, 빌드 에러 났네요. 신텍스 에러. 아, 세미콜론 안 났어. 다시 돌려볼게요. 네, 초록색 떴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 카드가 있었으니까 이제 페이머니, 페이 애플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돌려보면은 네, 초록색이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점들이 좋죠? 퍼체이스 서비스를 보면은 뭔가 지불 방법이 변경이 되었을 때 퍼체이스 서브 내부에 있는 소스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로직을 건드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로 지급 방법인데 카드도 이제 국민 카드가 있을 거고 카카오 뱅크 카드도 있을 거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카드사를 KB를 쓰다가 카카오로 바꿨다. 그러면은 여기서 로직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스위치문 써서 카드로 구분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로직을 바꿨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페이카드라는 클래스로 가서 여기에다가 카드사 선택 로직 이런 것들을 또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페이 방법이 추가적으로 또 생겼다. 삼성페이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삼성페이라는 로직을 여기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페이 메서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페이 삼성이라는 걸 만들면 되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퍼체이스 서비스의 페이 메서드 안쪽에 코드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냥 클래스를 추가한 것만으로도 돌려보면은 뭐 빨간색 뜨겠죠. 네, 삼성페이로 지불이라고 해줘야 되니까 이거 수정하면 되죠. 테스트 코드 돌려보면은 지불이군요. 자, 다시 돌려보면 됩니다.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하려고 작성한 거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초록색 떴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략을 바꿀 수 있죠. 지급 전략을. 이거를 바로 스트래티지 패턴, 전략 패턴이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객체 지향의 디자인 설계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을 이렇게 분할해서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OCP죠. OCP. 이렇게 분할 정보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나 퍼체이스 서비스 내 페이 메소드 내 소스 코드를 여전히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게 필요했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디펜던시를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놔서 그 인터페이스만 디펜던시를 갖도록 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 두면은 이 런타임 시에 코딩하는 시점에 그 페이 메소드를 구현한 클래스들에 대한 인스턴스를 넣어줌으로 해서 기존의 소스는 고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우리가 클래스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에 의해서 설계를 하라. 상속이 아니라 구성을 통해서 설계를 하라는 뜻이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스트래티지 패턴은 OCP와 DI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패턴이라서 제가 처음에 이 스트래티지 패턴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이 디자인 패턴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 설계 원칙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가면서 이 디자인 패턴에서 어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